다치지 말라고. 자, 성분의 내분점 먼저 수업하도록 할게. 자, 일단 개념 설명을 먼저 할 거야. 먼저 개념 설명. 내가 예를 들어서 수직선을 하나 그려볼 거야. 수직선에 뭐 0, 1, 2, 3, 4, 5, 6 뭐 이렇게 있었다고 해볼게. 근데 만약에 지금 선생님이 1번에 있어. 여기 선생님이 있어. 그 다음에 여기 5번에 승우가 있었다고 해보자. 그랬을 때 지금 나는 얘하고 얘가 이렇게 마당을 1부터 5까지 쓰고 있었는데 이 마당을 반으로 정확히 나누고 싶어. 그럼 어디에다가 벽을 세워야 될까? 여기에다 이렇게 벽을 세워야 선생님이랑 너랑 지금 똑같이 1대 1로 땅을 가질 수가 있겠지. 그러니까 나는 딱 중간에다가 벽을 세우려면 3에다 벽을 세우면 된다는 거 알 수가 있거든. 지금 뭐 한 거냐면 내가 1하고 5의 중점을 구해본 거야. 그럼 1하고 5의 중점이라는 거는 두 개를 더해서 2로 나눈 3이라는 지점에 중점이 생기는구나. 이걸 알 수가 있거든. 그래서 오늘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이제 중점이라는 개념인데, 중점이라는 거는 어떤 두 점이 있을 때, x1이랑 x2가 있을 때 그 중간에 있는 애를 이제 미들 포인트라고 해서 선생님이 m이라고 할 건데, 이 m의 좌표를 구하는 방법은 두 개를 더한 다음에 2로 나누면 된다. 이게 바로 중점의 개념이야. 알겠지? 자, 그 다음 두 번째 개념에 대해서 설명해 볼게. 이번에는 줄게. 똑같이 이렇게 또 1이 있고 5가 있었어. 똑같이 여기가 유리네 집이고 여기가 승우네 집이라고 해볼게. 여기에 2가 있고 3이 있고 4가 있는 거야. 근데 이번에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마당을 정확히 반으로 쪼개는 게 아니라 내가 나이가 더 많으니까 내가 3만큼 땅을 갖고 네가 1만큼 땅을 갖는 곳에다가 벽을 세운다면 벽을 어디다 세워야 되냐면 바로 여기 4에다가 벽을 4에다가 세우면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지. 맞아? 그러니까 지금 내가 몇을 갖겠다고? 내가 3만큼 가질 거고 네가 1만큼 갖도록 벽을 세우는 곳은 어디에 있다? 4에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거든. 이런 식으로 어떤 두 개의 점이 있을 때, 유리를 A점이라고 하고 승우를 B점이라고 했을 때 그 안에서 어떤 일정한 비율로 나눈 점이다라고 해서 안 내자에다가 나눌 분자 한문을 써서 얘를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내분점이라 그래. 그러니까 지금 내가 4라는 지점은 A, B의 몇 대 몇 내분점이다? 3대 1 내분점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 알겠어? 그래서 이 내분점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지금부터 얘기를 할 건데 얘도 공식이 있거든. 자, 이름이 뭐라고? 안에서 나눈 점이다라고 해서 내분점이라고 할 건데 얘도 마찬가지로 어떤 x1이라는 점이 있고 x2라는 점이 있는데 걔를 몇 대 몇으로 나눠 먹겠다고? m 대 n의 비율로, 이건 비율인 거야. 거리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m 대 n의 비율로 나눠 먹는 점 x라는 점을 내가 구하려면, 이번에는 x를 구하려면 이게 공식이 있어. 공식은 m 플러스 n을 일단 해. 여기 나와 있는 이 비율 두 개를 더하는 거야.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mx2 얘랑 이 오른쪽에 있는 비율을 곱해. 그럼 식이 뭐가 돼? mx2지. mx2 플러스 그 다음에 어떻게 된다? nx1 얘네 둘을 이렇게 곱해주는 거야. nx1 이렇게 하면 이 중간에 있는 좌표를 구할 수 있어.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바로 내분점을 구하는 공식이라고 한다 이거야. 그러니까 여기 왼쪽에 있는 애를 내가 예로 들어볼게. 그러니까 지금 방금 한 게 지금 A라는 점, 유리가 1이었지. 아까 여기 보여? 그 다음에 B, 승우가 몇이었어? 5였잖아. 근데 내가 그걸 몇 대 몇으로 나눠 먹겠다고 했지? 3대 1로 나눠 먹고 싶었잖아. 그 내분점을 구하는 공식을 구하려면 여기서는 누가 m이 되는 거야? 이 비율이 무조건 m이고 얘가 n이 되는 거거든? 그리고 앞에 있는 애가 x1이 되고 얘가 뒤에 있는 애가 x2가 되는 거야. 그래서 얘를 계산하는 방법이 m 플러스 n 이렇게 한 다음에 그 다음 뭐라고? mx2 여기 공식 보여 오른쪽에? mx2 얘랑 얘를 곱해. 그러면 3 곱하기 5가 되지. 더하기 nx1 얘랑 곱해. 그럼 1 곱하기 1이잖아. 그럼 계산을 하면은 4분의 15 더하기 1이 되니까 4분의 16이니까 4라는 이 내분점, 아까 전에 이 구했던 이 내분점을 구할 수 있다라는 거야. 알겠어?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렇게 책을 보면 내분점을 구하는 유도 과정이 여기 나와. 이게 증명하는 거지 뭐. 근데 이거 증명 과정은 사실 시험에 안 나오기 때문에 원하면 해줄 건데 여기서 그냥 넘어갈 거야.
그래서 이따가 나중에 내일 학원에 왔을 때 궁금하면 선생님이 증명은 해줄게. 수업 시간에 확인했거든. 자, 그럼 우리는 연습하는 걸 좀 해볼게. 일단 공식어 여기 나와 있는 거에다가 우리 밑줄을 치자. 내분점 공식은 다음과 같다. 그리고 아까 전에 내가 얘기했던 중점 공식은 2개를 더해서 2로만 나누면 되는 것이다. 이거 무조건 외워야 돼. 알았지? 노트에다 3번 쓰고 외우도록 하세요. 그러면 문제 확인해 볼게. 그러니까 지금 내가 말하는 이 문제는 어디 있는 거냐면 그 예제라고 해가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책에도 있는데 일단 해볼게. 연습 한번 해보자. 자, AB가 마이너스 3이랑 5인데 걔를 1대 3으로 내분하는 점을 구해주세요 라고 했거든. 그 점을 P라고 할 거래. 그럼 한번 구해보자고. 공식이 뭐라고? 여기 앞에 있는 애가 M이고 뒤에 있는 애가 N. 얘가 X1, 얘가 X2야. 공식 한번 여기다 다시 쓰고 갈게. M 플러스 N 그리고 MX2 플러스 NX1이다. 이게 공식이라고 했어. 그럼 여기서는 누가 M이라고? 1, 3. M 플러스 N 한 다음에 mx2 그럼 여기서 m 곱하기 x2가 5지 더하기 nx1 n이 3이고 지금 x1이 마이너스 3이니까 이렇게 2개를 곱해주면 p라는 좌표는 뭐가 된다? 4분의 지금 5 마이너스 9가 되니까 마이너스 4지. 그래서 p라는 좌표는 지금 마이너스 1이 된다 이거야. 이런 식으로 지금 이렇게 좌표가 나와 있다라는 게 지금 수직선인 거야. 그림으로 다시 나타내보면 지금 a라는 점이 마이너스 3이라는 거고 여기 지금 마이너스 3이라고 얘기했지? 그 다음에 B라는 점이 몇이라고? 5라는 거지. 맞아? 그걸 지금 몇 대 몇 나눠 먹었다고? 1대 3으로 나눠 먹은 요 내분점 얘를 우리가 P라고 할 거고 여기 앞서 구한 것처럼 그게 마이너스 1이다. 요런 의미인 거지. 알겠어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조금 더 확장을 시켜볼 거야. 방금까지 했던 거는 수직선에서 한 거잖아. 그치? 근데 수직선이 아니라 이번에는 어디로 오겠다? X축이랑 Y축 좌표 평면으로 오겠다는 거야. 이렇게 좌표 평면으로 있으면 마찬가지로 어떤 A라는 점이 있을 수 있고 B라는 점이 있을 수 있는데 이번에는 얘가 뭐냐면 X만 있는 게 아니라 Y도 있었겠지. 이쪽도 X도 있지만 Y도 있었을 거야. 근데 얘를 어떻게 하겠다고? 똑같이 연결했는데 걔를 몇 대 몇으로 나눠 먹고 싶다고? 마찬가지로 얘를 내가 M 대 N으로 나눠 먹는 이런 점을 구하고 싶어. 그럼 그 점도 구하는 공식이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그 구하는 공식도 한번 적어보면 방금 한 거랑 똑같은데 X랑 Y를 한 번씩은 하면 돼. 방금 M 플러스 N에 MX2 플러스 NX1 이게 아까 전에 수직선상에서의 내분점 공식이었잖아. 근데 이번에는 좌표평면이니까 Y도 있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된다? 여기 오른쪽에 있는 요 Y들을 가지고 똑같은 짓을 한 번만 더 하면 되거든? 그럼 공식이 어떻게 돼? M 이번엔 X2가 아니라 Y2가 되고 그 다음에 N하고 X1이 아니라 Y1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X 하나만 Y 하나만 더 한다고 보면 돼. 알겠어? 그래서 요게 지금 좌표 평면에서의 M 대 N 내분점 공식이다. 이거야. 외워야겠지 당연히? 그러면 이걸 연습을 좀 해볼게. 연습을 해보면 여기 예제를 볼게. 여기 예제 보이지? 너도 한번 같이 해보는 거야. 얘도 마찬가지로 지금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을 구하세요 라고 했어. 그럼 여기서는 요게 M이 되고 여기 3대 2가 지금 N이 되는 거고 요 녀석이 X1 여기가 Y1 그 다음 얘가 X2 그리고 여기가 Y2 이렇게 되는 거거든. 조금만 더 확대해 볼게. 그럼 먼저 요걸 갖고 한번 풀어보자. 먼저 1번 문제 풀어보면 얘는 좌표니까 당연히 어떻게 돼? 2개가 나오는 거야. X쪽 한번 Y쪽 한번 이렇게. 그럼 일단 처음은 M 플러스 N이니까 M 플러스 N 이렇게 되고 그 다음 MX2면 1로 가지. 3이 6 더하기 NX1이니까 요로 갈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은 3이랑 2니까 마이너스 6 이렇게 되고. 이해돼? 그 다음에 Y는 Y끼리 가는 거니까 똑같이 M 플러스 N은 똑같은데 이 뒤에 있는 애들 갖고 한다는 거야. 그럼 MY2니까 일단 마이너스 15가 되고 그 다음 NY1이면 1로 가겠지. 그럼 플러스 2, 5, 10 뭐 이렇게 된다는 거 알 수 있어. 그럼 얘를 좌표로 표현하면 얘를 내가 P라고 하자고 했으니까 P라는 점은 5분의 0이니까 0이 되고 오른쪽은 5분의 마이너스 5니까 마이너스 1 이렇게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고. 지금 P점 구한 거야. 알았지? 그럼 먼저 1번 구한 거고 2번은 한번 네가 해봐. 멈추고 영상 멈추고 하면 되고 그 다음 3번을 선생님이 한번 해볼게. 3번은 이번에 중점이거든. 자, 그러면 중점 좌표도 마찬가지야. 아까 중점 좌표 구하는 공식이 뭐였지? 원래는 2분의 x는 x끼리 더하면 된다 그랬는데 이제 y도 나왔으니까 y도 y끼리 이렇게 더하면 구할 수가 있어.
알았어? 이게 중점 좌표를 구하는 공식이다.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한번 해볼게. 3번. 일단 분모가 무조건 몇이라고? 무조건 인 거야, 중점은. 알았지? 그럼 여기 나와 있는 x들. x는 그냥 x끼리 더해서 2로 나누면 된다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3이랑 2를 그냥 더해서 2로 나누면 되고, 그 다음에 y는 그냥 y끼리 2개 더해서 2로 나누면 되는 거야. 그러면은 5하고 마이너스 5잖아. 그치? 그러면은 답이 뭐가? 마이너스 2분의 1, 0. 이걸 우리가 중점이라고 구할 수가 있는 거겠지. 이해돼? 자, 이제 드디어 책에 있는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다. 책에 있는 문제가 몇 번이냐면 필수예제 7번이야. 아이고, 어딨어? 이 필수예제 7번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 문제야. 알았어? 공식이 뭐라고? n 플러스 n 그걸로 가야 되잖아. 근데 승부 네 문점 모르잖아요. 그래서 2 더하기 3 조용히 해. 자, 그래서 m 더하기 n 이렇게 되는 거지? 근데 누구로 하는 거라고? 요렇게 두 개야. 그러면 mx2니까 몇이야? 마이너스 4지. 이해돼? 더하기 mx 어디면 이렇게 가는 거니까 9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이제 y는 y끼리 합시다. 또 m 플러스 n이고 여기서 이제 누구한테 가? 선생님 근데 저거 무슨 문제예요? 맞아. 필수는 7번이에요. 네, 얘 네. 일로 가면 마이너스 8이고 그 다음에 얘 누구한테 가? 원나. 이렇게 가는 거니까 플러스 3이지. 맞아? 그럼 얘는 5분의 5, 5분의 마이너스 5니까 몇 콤마 몇이야? 1, 마이너스 1. 이게 일단 점 P라고 하자고 약속했대. 보고 있어? 오케이. 그 다음에 이번에는 BC를 3대 2로 내분하는 점이 Q래. 그럼 Q수 한번 해보자. 똑같아. 하는 법이 똑같은 거잖아. 그러면은 또 n 플러스 n, 여기 n 플러스 n 똑같고, 이번에는 뭐라고 하라고? 요렇게 둘 갖고 하는 거야. 보고 있지? 그러면 mx 누구한테 가야 돼? 맞아. 요렇게 가야 되지? 그냥 8. mx2는 얘잖아. 이거 두 개 갖고 하는 거니까. 맞아요. 그럼 38에 24, 얘 누구한테 갈까요? 마이너스 이렇게 가지. 2. 그럼 마이너스 4가 되겠지? 그 다음 얘 이제 누구한테 가? 이쪽이야? 6. 그렇지. 그럼 3, 6, 18이고 그 다음 더하기 얘 누구로 가? 맞아. 이렇게 가는 거니까 마이너스 8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러면은 나는 Q좌표는 5분의 20이야. 그럼 몇인데? 4. 그럼 4가 되고 그 다음에 얘는 5분의 몇이야? 10이지? 그러면은 이렇게 되는 거야. 일단. 여기까지 해야 돼? 예.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걸 갖고 또 PQ의 길이를 구하래. 그럼 PQ의 길이라는 건 또 뭐 하라는 거야? 지난 시간에 배웠던 점과 점 사이에 통. 거리로 하는 거란 거야. 점과 점 사이 거리. 점과 점 사이 거리는 뭐야? 내기. 맞아. x끼리 빼서 제곱하고 이거잖아. 뭐 하는지 알아? x2 마이너스 x1의 제곱하고 그 다음에 y2 마이너스 1의 제곱 이거 하라는 거야. 네. 알았어? 그러니까 여러 가지 공식들이 섞여 나오니까 뭘 구하라고 하는지를 기억해야 돼. 그럼 얘가 3, 3은 9 얘는 3, 3은 9지? 네. 그럼 루트 18이니까 3루트 2가 정답이 되는 거야. 와. 자, 지금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문제를 잘 읽어야 돼. 왜냐면 이게 어느 점으로 하는지 어디가 m 대 n인지가 중요한 거 알지? 어디라고요? 30번 22쪽에 30번. 오케이. 자, 뭐 하는지 설명하는 데만 아주 5분이 걸리네. 자, 22초가 말하죠. 지금 문제에서 A, B, P를 줬거든? 네. 맞아? 근데 여기서 핵심은 이렇게 써져 있는 요 식이야. 지금 A, P는 3PB일 때 이런 말이 나와 있거든? 네. 근데 이게 사실은 비례식에서 왔거든? 우리 비례식이라는 게 뭐냐면 AP 대 PB가 이게 도대체 몇 대 몇이었길래 식이 이렇게 된 걸까? 내항의 곱이랑 외항의 곱이랑 같다 알지? 지금 PB랑 곱해진 게 몇이야? PB랑 곱해진 게 누구야? 여기 봐봐. 3. 여기가 3이잖아. 그러니까 3PB가 AP 여기 그럼 여기 몇이었다는 소리야? 예. 1이었다는 거지. 뭔 말인지 알아요? 예. 지금 요 식이 이렇게 바뀌는 거 이해돼? 예. 얘를 비율로 바꾼 거야. ADB 대 PB가 너 내항의 곱은 외항의 곱과 같다 알지? 근데 PB랑 곱해진 게 3이잖아 지금. 그러니까 이렇게 곱해졌다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식이 나오는 거야. 이해돼? 그럼 얘를 있잖아. 그림으로 나타내 보면 AP 대 PB가 3대 1이라는 게 A랑 B가 있었는데 P라는 애가 이렇게 있어서 AP 대 PB가 3대 1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지. 해석돼? 그럼 알고 보니 P라는 점이 A, B의 내분점이네. 몇 대 몇? 3대 1 내분점이라는 거야. 이해돼? 자, 이걸 내가 한국말로 써볼게. 알고 보니 점 P는 누구의? A, B의 몇 대 몇? 3대 1 내분점이구나 라고 해석할 수 있는 거야. 알았어?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시작된 게 여기까지 파생되는 거라고. 알았지? 그래? 그럼 해볼게.
점 P가 지금 몇 컴마 몇이라고 나와 있냐? 5 콤마 마이너스 5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어떻게 해서 구한 거라고? A, B를 갖고 3대1 내분한 거예요. 네. 그럼 3대 1이니까 공식 3 플러스 1 이렇게 가는 거지. 3x 마이너스 1. 근데 A, B는 0이단 말이야. 3x 마이너스 1이요. 그렇지. 그럼 이렇게 되는 거 이해돼? 네. 그래서 여기는 3x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고 여기는 3y 플러스 2. 그렇지. 여기가 3y 플러스 2 이렇게 된다고. 맞아요. 알았어? 그럼 이제 어떻게 풀면 돼? 얘하고 얘랑 같다고 해서 x 구하고 얘하고 얘랑 같다고 해서 y 구하시면 정답이에요. 알았어요? 오케이. 예. 끝까지 해봐 니네가. 알아버렸어. 빨리. 저거 8번 할게 일단. 하고 있었는데. 이따 1시간 더 줄게. 자, 여기서 지금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여기 봐! 수연아! 빨리 봐! 자, A, B를 t 대 1-t로 내분하는 어디예요? 점이 필수제 8번. 이게 몇 쪽이에요? 여기는 2, 3쪽. t 대 1-t로 내분하는 점이 3, 4분면일 때 k의 범위를 구하라 그랬어. 조금 어려워. 그러니까 여기서 m하고 n이 어떤 문자로 나와 있는 거야. 이게 m이고 이게 n이겠죠. 맞아요? 네. 그러면 그 내분점을 한번 해볼게요. 일단 공식이 m이랑 n을 뭐 하는 거야? 더하는 거잖아. 내분점이니까. 그럼 여기서 누구랑 더하는 거야? t하고 1-t가 더해지는 거지. 결국은 맞아? 1이에요. 근데 결국에는 1인 거지. n 플러스 n을 하는데 얘 더하기 얘 이렇게 된다고. 맞아? 오른쪽도 똑같이 m 플러스 n 이렇게 돼.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써보자. 얘가 m이니까 mx2 하면 이렇게 둘이 곱해지지. OT. 5t이고 그 다음에 얘하고 얘랑 곱해야 돼. 그치? 그럼 마이너스 4에 1-t 이렇게 써도 돼? 이거 이해되지? 오케이. 저기 또안 보고 있다 모른다고 하지 마. 그럼 여기서는 어디로 가? 일로 가지. 그럼 마이너스 6t. 그리고 얘네들이 또 곱하는 거니까 플러스 2에 1-t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럼 일단 밑에는 얘기한 것처럼 이 t 빼기 더하기 1 빼기 t면 없어지니까 분모는 어차피 1이야. 그치? 그러니까 위에만 적으면 되지. 5t에다가 빼기 4인데 그 다음 뭐야? 플러스 4D. 플러스 4t란 말이야. 그러니까 결국에는 총 몇 t야? 9T 9t 마이너스 4네. 그러니까 이거를 9t 마이너스 4로 쓸게요. 이해되죠? 그 다음에 이쪽도 보자. 어차피 여기 1이니까 안 써도 되고 위에만 보면 얘가 마이너스 2t랑 마이너스 6t면 마이너스 8t지. 순수는 플러스 2. 일단 이렇게 쓸 수 있어. 이해될까지? 근데 걔가 3, 4분면일 때라 그랬어. 얘들아, 그렇지. 3, 4분면이면 여기는 풀풀이고 여기는 풀마고 얘는 네? 잠깐만. 마풀이고 와. 여기는 마이너스지. 맞아? 3, 4분면이니까 얘가 마이너스고 여기가 마이너스였다는 소리잖아. 그지? 그러니까 얘네 둘 다 음수였다는 거야. 그걸 만족하는 이거 t구나. t의 범위를 쓰라고 했어. 그럼 식이 뭐라고? 3, 4분면이니까 x값도 음수였을 것이고 그 다음에 y값도 뭐였다? 음수였다 이거야. 그지? 그럼 이걸 풀자. 그럼 일단 t가 누구보다 작다야 이거. 4분의 9. 9분의 4? 일단 9분의 4보다 작다 이렇게 나오네요. 그죠? 그 다음 얘는 지금 마이너스 8t가 마이너스 2 이렇게 되니까 양면 마이너스 8로 나누면 4분의 1보다 크겠네. 맞아? 이거 두 개를 짬뽕해주면 t의 범위는 4분의 1보다는 크고 9분의 4보다는 작다.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어. 공통범위 아니에요? 공통범위 한 거야. 이거랑 이거의 공통범위. 알겠지? 오케이. 자, 한 문제 바로 갈게. 왜냐면 거의 비슷한 거거든. 자, 이런 식으로 비율이 뭐로 나올 수 있어? 문자로 나오는 경우가 많아. 여기서도 봐봐. 또 AB를 줬거든? 나 지금 필수예제 9번이야. 그 밑에 있는 문제야. 네. AB를 이번에는 K 대 2로 내분했더니 그 점이에서 일단 좀 기다려볼게. 여기서 한번 끊어볼게. 일단 내분점을 한번 구해보자. 자, 요번에 얘가 M이고 얘가 N인 거야. 알았지? 그러면 이번에는 어떻게 돼요? N이? 얘가 M이고 이게 N이니까 M 플러스 N 일단 이렇게 되는 건 알겠지? 그러면 여기서 어디로 가? MX2 이렇게 가? 맞아? 그럼 마이너스 3K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 어디로 가? 이렇게? 그럼 플러스 4 이해되고 있나요? 그 다음에 여기는 여기서 일로 가지? 그럼 5K이고 그 다음에 오케이. 플러스 몇이야? 6이지? 여기까지 이해돼? 이 점 2에서 내가 끊었었어. 근데 이 점이 어디 위에 있대? X 플러스. 여기 위에 있대. 얘들아 원래 위에 있는 점은 무조건 뭐 할 수 있냐? 더 커요. 대입할 수 있지. 에이씨. 위에 있는 점, 그러니까 여기 위에 있는 점. 그 그래프 위에 있는 점이라고 했으니까 여기 x하고 y에다가 요거 두 개를 집어넣을 수 있다는 뜻이야. 알았어? 그럼 나 집어넣는다. 나 여기다가 얘네들 넣는다. 그러니까 요게 x고 요게 y인 거라고 보면 돼요. 알았죠?
그럼 집어넣으면 여기 y 자리에 요거 쓰는 거니까 요게 shit 이게 y야. y는 x 더하기 6 이게 x야 지금 그치? 그러면은 x 이게 x 하고 뭐라고? 더하기 6 이렇게 되는 거야. 수인가? 얘들아 이렇게 분수로 생기는 거는 어떻게 계산할까? K 플러스 k 플러스 2를 다 곱할까? 예. 전체적으로 k 플러스 2를 곱해보자. 그럼 얘는 어차피 약분되니까 5k 플러스 6은 얘도 k 플러스 2 곱하면 없어지니까 마이너스 3k 플러스 3대 얘한테도 k 플러스 2 곱해야 되지. 그럼 6k 플러스 몇이야? 12가 된단 말이야. 그럼 모으자. 얘가 몇 k야? 3k인데 1로 가. 그럼 몇이야? 2K? 2k고 그 다음에 숫자는 얘네들이 몇이야? 16? 네. 16인데 6이 와. 10이지? 그러므로 K 몇 나와? 5가 나오네요. 이해돼요? 이렇게 구하면 끝이에요. 할 거야. 순정. 얘들아 발전 10번 이거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거야. 중요한 거니까 봐봐. 예. 자, 일단 문제 읽어볼게. 네. A랑 B가 있고 A, B의 연장선 위에 점 C가 있다. 그랬거든? 이 말이 뭔 소리일까? 일단 점이 있는데 일단 A랑 B가 있는데 연장했대 A, B를. 그럼 연장선 위에 어떤 C가 있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거든? 여기까지 이해돼? 그랬을 때 요거를 해석해보자. 아까 내가 이거 했는데 이거 기억하는 사람 이렇게 나오면 뭐로 바꾸라 그랬냐? 3대1. 그렇지. 비례식으로 바꿔주라 그랬잖아. 이거의 맞아요. 비례식을 좀 정확하게 바꿔볼게. 이게 A, B 대 B, C가 몇 대 몇인지를 알아내라 그랬지? 근데 그치 3이랑 곱해진 게 BC라는 건 내항의 곱 여기가 3이고 외항의 곱이 1이었기 때문에 3BC가 AB였다고 식 만들 수 있잖아. 이해돼? 그러니까 알고 보니 AB 대 BC가 3대 1인 거야. 알았어? 그러면은 여기가 3이면 여기가 몇이다? 1이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잖아. 무서운데요? 꺼졌다고? 안 무슨 꺼졌어요. 소리 들렸는데? 근데 소리가 들리긴 했는데 안 꺼졌어. 그래서 여기가 3대 1이라는 거야. 일단 봐. 시간 끄고. 자, 그랬을 때 내가 원하는 거는 C의 좌표를 구하라는 게 문제거든. 이해돼? 보고 있니? 왜 근데 칠판을 안 보는 사람들이 자꾸 읽는 거 같지? 빨리 봐. 왜 그러세요? 자, 여기서 보면 지금 내가 궁금한 게 B잖아. 왜냐면 B가 내분점이지.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 알고 보니 한국말로 쓰면 점 B가 AC의 몇 대 몇? 3대1 내분점이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지. 예. 그러니까 지금 사실 A랑 B는 나와 있고 얘를 모르는 거지만 얘가 내분점인 거야. 알았어? 그러니까 나는 점 B를 일단 써. 점 B가 누구예요? 마이너스 1,6이야.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점 B인데 이게 마이너스 1,6이고 그게 누구의 3대1 내분점이라고? A하고 C. 그러면 A는 나와 있는데 지금 C가 없잖아. C 있어 없어? C를 내가 좌표를 놔야 돼. C 뭐라고 놓을까? C 뭐라고 놓을까? A, B라고 이렇게 미지수로 두자. 알았어? A는 2,3이야. 그럼 나는 얘네 둘 갖고 3대1 내분점을 하면 되는 거야. 알았어? 자 그러면 3대1 내분점이니까 밑에가 4지? 네. 그지? 근데 A, C로 하라 그랬어. 네. 여기 헷갈릴 수 있으니까 여기다 3대1 이렇게 적어볼게. 네. 여기서 어디로 가? 3A. 그렇지. 그 다음에 더하기 2로 가겠지. 이렇게. 그 다음 여기는 3B로 가지. 네. 그 다음에 더하기 3 이렇게 된다 이거야. 알았어? 그러면은 지금 또 요게 여기가 나와야 되고 여기가 나온다라고 해서 A, B를 찾을 거야. 알았어? 네. 그러면 여기다 식 써볼게. shit. 4분의 3A 플러스 2가 마이너스 1이야. 예. 그지? 그러면은 3A 플러스 2가 마이너스 4니까 3A는 마이너스 6이야. 그래서 A는 일단 마이너스 2가 나오겠지. 맞아? 예. 그 다음에 얘가 몇이어야 된다고? 6이어야 돼. 그러면은 4분의 3B 플러스 3이 또 6이어야 되니까 3B 플러스 3이 24. 그러므로 3B는 21. 그럼 B는 7이 나온단 말이야. 자, 내가 궁금한 게 뭐였을까? 네, 궁금한 거는 C의 좌표였지? 예. 그지? 근데 내가 C 좌표를 A랑 B라고 놨으니까 답을 뭐라고 쓰면 돼? 마이너스 2,7이 7이 되겠지. 마이너스 2,7 이렇게 놓으면 되는 거야. 자, 25쪽에 있는 필수예제 11번을 풀도록 하겠다. 자, 문제에서 갑자기 평행사변형이 나왔거든. 자, 그럼 우리가 평행사변형의 어떤 성질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평행사변형의 성질이 원래는 마주보는 변끼리 평행하다지. 그지?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이렇게 평행하고 이렇게 평행하다라는 거 아는데 엄청나게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거든. 평행사변형 성질 중에 두 대각선은
서로를 이등분한다 라는 성질이 있단 말이야. 맞아? 그걸 이용해서 지금 문제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다. 평행사변형 ABCD에서 세 꼭지점이 있고 네 번째 꼭지점을 네가 구해라 라는 문제가 지금 나왔단 말이지. 그치? 세 개만 주고 하나를 네가 구하라는 거야. 그럼 A는 지금 0,6이라 그랬고 B가 6,-2라 그랬고 C는 7,5야. 그랬을 때 내가 D를 알고 싶어. 그럼 나는 D를 잠깐 A, B라고 둘 건데 엄청나게 중요한 성질이 뭐냐면 A하고 C 입장에서 봤을 때 그 중점이 B하고 D로 봤을 때의 중점과 일치하게 돼. 맞아? 그걸 한국말로 써볼게. 알고 보니 A하고 C의 뭐가? 중점이. 우리 중점 개념 배웠잖아. B하고 D의 중점과 어떻다? 같다라는 중요한 성질이 있어. 그걸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볼 거야. 알았지? 그럼 먼저 A하고 C의 중점부터 구해볼게. 원래 중점 어떻게 구하는 거지? 더해서 2로 나누는 거 아니야? 맞아? 그럼 X는 X끼리 더해. 누구랑 누구 갖고 하는 거야? 이렇게 둘 갖고 하는 거야. A, C의 중점이니까. 이해돼? 그럼 X는 X끼리 더하면 여기 있는 0이랑 7이니까 0 더하기 7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Y는 Y끼리 해야 되니까 6 더하기 5 이렇게 하면 이게 AC의 중점이 되겠지? 그 다음에 BD의 중점도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다. 중점은 무조건 더해서 2로 나누는 거잖아. 그지? 그럼 여기서는 요 녀석이랑 요 녀석 요렇게 갖고 하는 거니까 마찬가지로 X는 X끼리. 그럼 X는 X끼리면 얘하고 얘랑 더하면 되고 Y는 Y끼리니까 얘하고 얘를 더하는 거니까 B-2 이렇게 되겠지. 이해돼? 그럼 나는 여기 나와 있는 앞에 있는 얘는 얘랑 같으면 되지. 어차피 분모 똑같잖아. 그치? 그리고 얘하고 얘랑 똑같으면 된다. 이거지. 그럼 식으로 표현하면 왼쪽에 있는 7이 A 플러스 6이니까 A는 1이 됨을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왼쪽에 있는 여기 11이 B-2니까 B는 13이 됨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내가 궁금한 게 지금 D좌표였고 D좌표를 A, B라고 놨으니까 1,13 이렇게 놓으면 정답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지. 자, 필수예제 12번은 안 했고 자 이제 27쪽을 풀면 돼. 필수예제 12번은 다음 시간에 만나서 우리가 풀도록 하겠다. 그럼 이제 새로운 개념 마지막 개념이 나와. 요거만 배우면 이제 끝이야. 자,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삼각형에서의 무게중심이다 라는 개념이 나오거든. 이게 무슨 소리냐면 이렇게 삼각형이 또 있는데 ABC가 이렇게 있었던 거야. 그치? 그러면 당연히 점이 3개 있었겠지. x1, y1, 그 다음 여기 x2, y2, 그 다음에 x3, y3가 있었을 거 아니야? 맞아? y3가 있었는데 얘네 셋의 무게중심을 우리가 앞으로 알파벳 G로 보통 나타낼 건데 얘 좌표를 어떻게 하면 구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지. 근데 무게중심은 간단해. 우리가 중점은 2개를 더해서 2로 나눴었잖아. 그치? 이번에는 근데 점이 몇 개냐면 3개거든? 그러면은 세 녀석의 평균이라고 보면 돼. 세 녀석의 평균이라는 게 뭔 소리냐면 다 더해서 3으로 나누면 되는 거야. 다 더해서 3으로. 그러니까 X는 X끼리 더해. X 더하기 X2 더하기 X3. 이렇게 X는 X끼리 더하고 Y는 Y1, Y2, Y3. 이렇게 Y끼리 더해서 3으로 나누면 그게 무게중심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이다. 이거지. 한번 바로 예를 들어볼게. 지금 문제에서 보니까 A하고 B하고 C가 나와 있거든. 이 녀석의 무게중심을 한번 구해보도록 하자. 밑에 답이 있지만 보지 말고 우리 한번 해보자고. 자, 어떻게 하는 거라고? 다 더해서 3으로 나눈다. 일단 X는 X끼리 이렇게 3개 있지. 그러면 1이랑 0이랑 그 다음에 마이너스 4. X는 X끼리 더해주면 되고 Y는 Y끼리 더해서 3으로 나누는 거야. 그럼 2하고 4하고 3이잖아. 걔를 이제부터 우리가 보통 G라고 나타낼 거라고. 그럼 G는 지금 어떻게 돼? 3분의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1, 3분의 9니까 3이다. 이렇게 구하면 무게중심까지 구할 수가 있어. 자, 진도는 여기까지.